전 사랑은 쟁취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마음은 사실은 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겁을 내거든요. 나의 소신 발언하는 거에 사람들이 겁을 낸단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 좋아해 그럼 바로 나 너 좋아해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생각을,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러닝클럽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러너 이영균입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인사드렸던 가명 범피가 아닌 본명인 이영균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대신 일과 삶의 점검, 그리고 변화의 준비를 위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길 성장엔 늘 고난이 따른다고 합니다. 모쪼록 청취자 여러분의 여름 앞엔 덥고 지치는 일이 유난히 적었길 바라며 저처럼 변화해야만 하는 순간이 앞에 서 있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불편한 문제를 당당히 바라보고 건강한 해법을 찾으시길 러닝클럽 팟캐스트가 온맘 담아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저도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며 마음을 다잡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서촌과 경복궁을 지나 높은 언덕을 넘어 인원과 북악 그리고 북한산이 품고 있는 부암동 곳곳을 달렸고 우연히 제도라는 도자기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듯이 들어간 붉은색 건물 내부엔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했고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도장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이참에 한번 배워보자. 그 자리에서 작가님과 인사를 나누고 약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작가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의 관점과 태도가 참 흥미롭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부암동 자락의 털을 잡고 강원도 인제,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도자기로 표현하며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친환경 도예가 김소울 러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부암동에서 제도 세라믹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김설입니다. 제도는 어떤 브랜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도는 제대로 만드는 도자기. 디자인을 할 때도 제도지에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잘 만들고 싶어서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도는 잘 만드는 도자기라고 조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 느낀 게 제도지를 이렇게 벽에다 많이 네. 붙여놓으시고 네. 실제로 설계한 듯한 네, 이미지가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아이디어 스케치가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아를 가지고 1mm 단위로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그거대로 만들 때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찍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그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장 도예가라면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런 질문을 왜 하시지? 핸드메이드라는 특성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도자기인데 약간 손맛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는 편인가요? 작업하실 때? 그 손맛은 질감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작나무의 질감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형태는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은 다른 걸로 조금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작업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달리기는 평소에 좀 하십니까? 어떻게 저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요? 예전에는 남편이랑 취미를 조금 가져보자 해가지고 좀 했었다가 너무 바빠서 살짝 중단을 하고 가을이 오니까 다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쯤 지금 팟캐스트 제안이 와가지고 사실 제 안에 약간의 부담. 그래도 과거에는 좀 꾸준히 달리기를 하셨고 그쵸. 그럼 주로 어디를 뛰셨어요? 저는 경복궁, 광화문. 남편이 거기만 데려갔고 컨디션 좀 좋다. 그럼 남편이 이제 2바퀴 뛰어서 딱 5km 채우고 그래서 그 코스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달리기를 남편이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하실 수 있다는 게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땀이 나고 네. 귀찮은데 왜 네. 굳이 달리기를 하냐. 다른 운동은 어디를 가서 배우거나 장비를 좀 갖춰야 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달리기는 2다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처음에 그냥 제가 가진 운동화 가지고 뛰었었거든요. 복장도 하나도 안 갖추고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어떤 그런 장벽이 낮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안 할 것 같나요? 아니요. 사실 이게 뭐 제가 러너분을 초대한 건 맞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달리다가 만나게 됐고 네, 너무 네. 흥미로워서 네. 이 주제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네, 네. 같은 공간에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환경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오지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뛰다가 재미없어 했던 포인트가 있긴 한데 이게 되나요? 저는 그냥 뛰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이제 배우자는 기록을 조금 단축시키는 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제보다 제가 조금 더 빨리 뛰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뛰는 것 자체로도 재밌고 즐거운 사람인데 자꾸 기록을 보면서 뛰니까 제가 나 안 할래를 이제 날씨 핑계를 대고 바쁘다는 핑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러면 이제 그걸 안 보고 뛰겠다 해가지고 저랑 뛸 때는 그분도 포기를 하기로. 그래서 다시 뛰기로 결정을 했어요. 솔님은 그러면 도자기는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영상을 했어요. 근데 영상을 하다 보니까 촬영 편집을 다 했거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나오지만 이게 짧잖아요. 내가 10분짜리 영상 만들려고 진짜 몇 날 며칠을 밤새서 편집하고 뭐 효과 넣고 자막 넣고 포토샵으로 뭐 하고 근데 상을 받아도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제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대를 가고 싶어서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같이 했거든요. 그걸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었던 환경임에도 이거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대학 전공은 무조건 순수 예술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포기를 하고 저는 바로 공예로 방향을 틀었던 사람입니다. 공예에서 어떤 특별한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그때? 이것도 그 달리기랑 조금 같은 그 맥락인데 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특히 도자기는 이 재료랑 내 손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생각이 있어서 왜냐면 이 컴퓨터는 나 10년 이후로는 여기 못 앉아 있겠는데 눈도 나빠지고 나 거북목 되고 어깨도 안 좋아지고 이거 나 너무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도자기를 계속하면서 물론 재미도 느끼셨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네. 뭐 좌절할 수도 있고 네. 전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고 지금도 이 다음은 어떡하지?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남편한테 사실은 말은 하지만 제 안에 계획은 다 있거든요. 다음 스텝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이 되어 있긴 한데 어려워요. 내가 만드는 어떤 예술 결과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 어려워요. 부모님의 반대나 뭐 주변에서 반대가 있진 않으셨어요? 가장 많이 듣는 게 저 말고도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니 너 디자인 안 하고 순수 예술 해서 그 도자기 해서 어떻게 밥벌이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나이가 되게 많은 분들만 도자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개량 한복 입고 국화차 마시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부암동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작가라고 하면 되게 놀라시거든요. 어려워 보인다고. 근데 요즘 되게 젊은 작가들도 되게 많고 그만큼 작업도 많이 영해졌고 우리가 아는 그 고려청자 그런 거는 박물관에만 있는 거고 그게 저에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성공할 거야. 왜 도자기로 밥벌이가 안 된다고 하지? 내가 보여줘야겠어 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그럼 주로 어떤 걸 만들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제도에 오기 전에 목동에서 7년 정도 수업만 했었어요. 가르치는 이제 수업만 하다가 내 작업에 대한 갈망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정리를 하고 부암동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 솔직히 제가 할 줄 아는 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뭘 팔아야 될지가 몰라가지고 진짜 닥치는 대로 다 만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방황을 1년을 했었고 1년을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난 이런 걸 안 좋아하고 이런 거는 내 취향이고 이런 게 내 성향이구나를 좀 깨달아서 지금은 어떤 걸 만드는다라기보다는
뭘 표현해야겠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사물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자사물 들어가 보면 자작나무는 오브제를 표현을 하고 그 변리 라인은 테이블웨어 그리고 산딸기는 차도구 요렇게 조금 세 가지 라인으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자기 형태가 있으세요? 난 내가 만든 거 다 좋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그럼 첫째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째 그 자작나무. 자작나무. 네. 가장 첫 번째로 표현한 제 작업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오브제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어요. 오브제가 뭐예요? 그릇이 아닌 조형물. 그러니까 뭐 그게 화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없는 것들, 그냥 바라만 봐도 예쁜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오브제라고 말을 하죠. 제가 지금 수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수강하러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네. 작가들마다의 방식이 작업 방식이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게 작가님만의 레시피일 수 있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 조금 기획부터 설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는지 그 작업 방식이 좀 궁금한데. 저는 영감을 받아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영감을 어디에 담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럼 그 어디에가 나왔으면 완벽한 디자인을 처음부터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걸 다 만들어 봐요. 생각한 걸 다 만들어 보고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쭉 뽑아내는 작업을 해서 하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립니다. 네. 일단은 저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가 나오기까지 보통 통상적으로는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짧으면 3개월? 6개월? 근데 제 그 엄청 길었던 거는 1년 넘었던 것도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만들고 써보다가 판매를 시작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도에서 제작돼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1년 정도 나를 설득한 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예쁘니까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거는 제 성향이 진짜 안 맞아요. 이제 남편은 돈이 되는 걸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행하는 걸 저한테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래 그 접수를 해서 요즘 유행하는 걸 빨리 만들죠. 유행하는 거니까. 근데 많이 만들고 못 판 게 더 많아요. 쌓아놨어요. 못 팔겠더라고요. 내가 약간 거짓말로 작업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배우자가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뭐 슬기로운 부부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감 얘기가 들어와서 네. 궁금한 건데 영감은 평소에 어디서 이렇게 받으시나요? 영감은 제 작업이 전부 다 제 고향이 강원도 인제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산, 숲에서 모든 영감을 다 받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갑니다. 가서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보고 그거를 담아서 작업을 해요. 레퍼런스를 찾거나 네. 그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네.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은 따로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여기까지. 오로지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든다. 네, 맞아요. 저는 안 찾아봐요. 이게 혹여라도 찾아봤을 때 자주 접하니까 이게 카피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제 어떤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한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는 이미 다 맞아요.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사실 창작이라기보다는 이제 변주를 통해서 내 네. 거로 만드는 방식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네, 퍼져 있는데 네. 작가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찾아봤더니 제 작업이랑 제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이 한없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론은 나는 도자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기는 하는데 막 엄청 많이 참고를 해서 찾아보진 않고 그냥 쓱쓱쓱 하고 그냥 끝. 그냥 딱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비디오 만들 때 레퍼런스 많이 찾아보다 보면 네. 자괴감이 너무 많이 네. 그래서 저는 잘 안 찾아보려고 해요. 도자기를 만드는 일 자체가
같은 공간에서 이 반복 네. 작업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와 반면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는 변하는 풍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작업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두 가지 작업에서 네. 느껴지는 에너지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도자기도 저는 그냥 될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달리기도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잖아요. 근데도 그냥 뛰는 거잖아요. 그 저는 두 개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다른 에너지 잘 모르겠어요. 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답하진 않으세요? 도자기 만드는 게 사실 한 공간에서 계속 엉덩이 붙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이산화탄소도 너무 많이 생기고 저는 전혀 아닙니다. 어, 저는 한 공간에서 제 작업만 하는 게 지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7시간을 앉았던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7시간 앉았다가 이제 화장실을 일어났는데 순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짚고 한참 동안 왜 이러지 이러면서 네, 그랬던 적이 시계를 봤더니 7시간이 지나가 있었더라고요. 아까부터 남편 얘기를 계속 해주셔서 하지 말걸. 남편 얘기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네. 소개팅이죠 뭐. 단순합니다. 그 소개팅을 처음 받을 때 뭐 사진이 오든 네. 남자의 정보가 오든 뭐가 올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 전달을 받았는지. 일단은 사진 보고 오케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좋아요. 어쨌든 저한테 그 어떤 원하는 그 이미지가 지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이래도 돼요? 예, 이래도 돼요. 몰라, 난 사진만 보고 바로 콜. 실제로 만났는데 네.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러면? 실제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 얘랑 결혼할 수 있겠다. 가 제 첫 마음이었습니다. 뭐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시간이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됐죠? 저는 22년도에 했고 3년 차. 네, 그리고 그분은 18년도에 만났어요. 그럼 4년 연애하고 네. 결혼하신 겁니까? 만 5년? 그럼 그 마음이 네. 왜 들었던 것 같은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잘생겨야 된다. 어떻게? 맞아.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일단 외모였고 남편을 저희 배우자를 만나봤잖아요. 굉장히 말투가 조곤조곤 하잖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나한테 없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은 남자는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런 면을 좀 어떻게 대화에서 좀 느낀 거예요? 네, 그쵸.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듣고 그런가요? 그렇군요. 끝나요. 근데 이제 이분은 관심이 있고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에 대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어요? 남편분이 하셨던? 너무 오래돼서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근데 질문이 많았나 보다. 그럼. 정말 많았어요. 이제 아시지만 첫 만남 때 그 남편이 자기가 6살 때 만들었던 도자기를 챙겨온 거예요, 가방에.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갔는데 그걸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친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구나. 나를 이 친구도 그냥 나오진 않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 안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그랬던.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더 궁금하고 이해도가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학생 때 시로 등단을 했거든요. 남편이. 그럼 시인이시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깊이가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해요. 시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말하는 거 안 좋아해요. 비밀. 무명으로 그러면 등단을 하신 작가님이신데? 네, 비밀. 와, 그럼 만약에 궁금하다고 하면 부암동 제도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알려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떡해. 이거 잘라내야 되나? 되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몰라. 그냥 얘기했다고 해야지 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남편분이 그렇게 또 이렇게 들이대고 작가님도 이렇게 들이대고 네. 누가 사귀자고 하셨나요? 저요. 이게 사귀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꽤 많이 만났는데. 괜찮아.
사귀자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만나기 전날에 내일 나오면 우리가 이제 1일인 줄 알고 나와라.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알겠대요.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왔으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이제 그 팔짱을 딱 꼈는데 제가 팔짱 이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남편이 걷는 게 뚝딱뚝딱 거리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귀던 말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나는 더 갔으면 안 사귀었을 거다고. 네, 그랬었죠. 제가 먼저 사귀자 그랬어요. 그래도 되게 용기가 있으시네요. 전 사랑은 쟁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연애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이 사실은 네. 그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 사람 마음은 사실은 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겁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나의 소신 발언하는 거에 사람들이 겁을 낸단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도 이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 좋아해 그럼 바로 나 너 좋아해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스 멋있는데. 어떡해. 이 시대에 진짜 사랑꾼이십니다. 멋있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게 통과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렇게 네. 그럼 연애를 하고 되게 멋있게 쟁취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남편과의 에피소드가 있나요? 야, 이 남자랑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게 뭐 보자마자 느꼈다고 했지만 점점 이제 스며드신 건지 결혼까지 갈 때 아니면 이게 어떠한 특별한 순간이 스파크가 네. 빵 뛴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꾸준히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런 계획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도 너는 너무 일 욕심이 많다. 좀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좋아. 나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나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그랬을 때 날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때? 라고 했을 때, 넌 할 수 있어. 너 아니면 못해. 나는 너가 할 거라고 믿어. 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남녀의 상황이 좀 뒤바뀐 듯한 느낌도 살짝 있지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음. 뭐가 잘 모르겠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저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굶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네. 직군이다 보니 네. 어려운 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100명을 다 설득시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어떻게 다 설득시켜 말이 안 돼.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릇도 100명이 다 사지 않아요. 하물며 대기업도 안 되는데 개인 작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10% 너무 많아. 1%만 설득을 시켜도 난 성공한 작가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리고 1%에게만 설득시키면 되니까 조금 더 내 작업을 풀어내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커피님과 네. 지금 도자기님이 만나서 하나의 이게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계신데 네. 한간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일은 따로 하는 게 좋다. 네. 부부 사이에. 네. 그런데 같이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많이 다툼이 물론 다툼이라기보단 하나의 맞춰 나가는 네. 과정, 네. 대화의 과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조금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좀 있어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꼭 남녀가 아니라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한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일을 같이 해도 저희는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남편이 말이 많다. 혹은 내가 집중해야겠다 싶으면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나 지금 집중 좀 할게 하고 말하면 이제 남편이 아 하고 가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물론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뭐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거 안 필요해? 뭐 저거 먹을래? 막 해주는데 그게 처음엔 되게 스트레스고 물론 고마워서 거절도 못해요 그런 거. 주는 거 다 받아먹고 아 좋아 고마워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탁을 했죠. 오빠 이제 나 집중 좀 할게 이러면 남편이 하고 나가고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와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카톡을 해요. 저희는 분리가 돼 있어요. 완벽히 막 서로 완전 24시간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각자의 영역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게 네. 필요하다.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오면서 오빠 저리 가 네, 이런 과정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거니까 맞아요.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네요. 그쵸.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싸웠죠. 부부가 같이 일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단점은 아예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목표가 같잖아요. 빠르게 갑니다. 더 빠르게. 저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남편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24시간 붙어 있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24시간도 못 붙어 있으면 왜 결혼했냐 전 물어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결혼의 아이콘 김소울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서로 믿고 정말 빠르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주위에 있는 도예가 분들이나 다른 브랜드에서의 저희 이미지가 되게 오래된 브랜드인 줄 아세요.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 이러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되게 저희가 오래된 브랜드인 줄 아시더라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가님은 굉장히 네. 솔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네. 이렇게 솔직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더 이렇게 솔직하신 건가? 그냥 계속 이랬습니다. 그 제가 빈말도 잘 못하고 없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진짜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차라리 네. 가만히 있는다. 네, 맞아요. 이게 남편한테 오빠 내가 너무 솔직한가? 수업할 때도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냥 그게 너야. 그리고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죠.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네요. 진짜 오늘 솔직한 게 그리고 속에서 나도 뭐 찝찝한 게 없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남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했어요. 나한테 계획 있다.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60대까지 다 세워놨고 지금은 제가 이제 부엄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플랜은 지금은 한 공간에 쇼룸이랑 작업실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조금 더 잘 되면 다 거기를 작업실로 바꾸고 쇼룸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은 발길이 닿는. 네네네 그런 곳으로 옮기는데 커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갈. 근데 그 친구들이 모든 도예가들이 전공자 친구들이 자기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저처럼 막 내 브랜드를 꼭 만들어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누군가는 내가 도자기를 하지만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랑 함께 제대로 하는 브랜드를 키우고 싶은 게 일단 30대의 제 다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열정페이 말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많이 해주면서 함께 이 브랜드를 키우고 싶은 게 제 다음 플랜이에요. 네. 그 친구들과는 지금 현재 그런 친구들이 옆에 계신 거죠?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아직은 저 혼자서 그리고 지금은 그 남편이 제 오른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 때 졸업할 때쯤이 됐는데 저는 계속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계속 도자기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밖에 길이 없는 느낌?
근데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대학원을 안 가면 바로 내 거를 차려야 되는데 솔직히 뭐 23, 24 친구들이 바로 내 거를 차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돈도 어디 있고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취업을 했었지만 취업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지만 그 친구들에게 조금 저기 회사 가고 싶다. 저 작가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김소리라는 그 작가의 하나의 큰 스튜디오 이렇게 좀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좋은 것을 만들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같이 성장해가는 좀 그런 꿈을 꾸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사업일까? 아니면 음, 장사일까? 아니면 좀 작가일까? 네, 그러니까 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사업자들에게는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작가적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네. 작가님께는 어떤 게 좀 제일 우선적인지 현재로서. 작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세 개의 선택지 중에 제가 아티스트로서 성장을 하면 나머지 두 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답은 전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배고픈 예술가라는 좀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예술가들은 좀 배가 고프다. 네. 일단 저 그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사실 그 말은 좀 배가 부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그 예술가도 말은 예술가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태에 대해서. 근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 예술가라고 막 난 영감을 받아야 되고 꼭 새벽에 일을 해야 되고 뭐 올빼미처럼 살아야 되고 영감을 받으니까 오늘은 일하기 싫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정말 제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인이고 자기가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술가여도 근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9 to 6 근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막 흘러가듯이 살면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조금 내 안에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도. 배고픈 예술가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예술가는 굶어 죽지 않는다. 어디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저는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게 예술가들은 대개 A to G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내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어떠한 직업군에 있어도 그들이 자리에 있다면 네. 비교적 배짜가 들지라도 꽤 괜찮은 것들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던 저는 빛을 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동의. 그러면은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좀 세상에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티스트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를 만드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희 배우자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영규님이 무슨 말이야라고 바로 답 질문할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작업을 제 경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산딸기 개완을 만드는데 그 산딸기 개완이 어렸을 때 동생이랑 그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도 안 믿지만 뭐 대중교통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너무 어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집으로 올 때는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5월인데 걸어서 오는 길에 산딸기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저걸 따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누나로서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떨어질까봐 조심 하면서 이렇게 따서 입에 넣어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매가 붉게 물들고 근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가서 따서 이렇게 옷깃에 이렇게 담아서 했던 그 계절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개원에 담았는데 구매해주신 분들의 후기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작업하는 어떤 그런 힘? 그래서 저는 자작나무도 그렇고 저 자작나무는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그 숲에 가면 그 자작나무랑 제가 만든 자작나무 똑같아요. 누구나 가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를 하는 작가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에세이적인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의 그 작업은 진짜라는 표현은 네. 이 내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들, 네, 진짜 나의 그런 에세이적인 삶 자체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자리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이라보다 지금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나? 라는 이게 지금 쓸 게 있나? 이런 생각밖에 없고 이거 어떻게 나올까? 너무 긴장되고 내가 정작 중요한 얘기는 좀 버벅거린 것 같고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그 남편 얘기했을 때 너무 신나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 얘기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그 만났을 때 다른 분들이 작가님 진짜 명랑하시고 뭐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 추구미는 진지한 작업을 하고 멋진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작가님 너무 명랑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작업실 밖으로 안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내 작업에 좀 그 어떤 그런 걸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달라고 하셨을 때 아니 왜 이랬거든요. 너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이랬잖아요. 제가 얘기만 했는데 혼났어요 거의. 내가 뭐해? 그래가지고 오늘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처음에 그냥 조금 지어낼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격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자 생각해서 하긴 했는데 일단은 재미난 경험이었고 제가 영규님 아니면 언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회로 다시 달리기를 해야겠다. 그때 달리기를 할 때 힘들지만 좋았던 게 더 많았거든요. 일단은 그 운동도 같이 하고 그 땀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는 맨날 피토할 것 같은 맛이 나는데 그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 너무 개운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날이 선선해졌을까 이제 이번 기회로 다시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아무튼 덕분에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도 소개 한번 홍보 네. 한번 해주세요. 부암동 제도는 월요일만 휴무고 12시부터 8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 없어요. 전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그 손님들을 이제 응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제 홈페이지에 없는 작업물들이 이제 훨씬 많고요. 근데 이제 이거 외로 도대체 저 작가는 그래서 뭘 작업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야? 이런 글들은 그 작업 노트는 제 자사몰에 제가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읽고 연락이 오는 브랜드가 꽤 많아요. 전 이게 그냥 누가 읽던 말던 그냥 저의 어떤 작업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올린 건데 그거를 조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7년 동안 제 그 작업 수업하는 공방을 이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하고 결혼과 동시에 부암동으로 작업실을 옮긴다고 했을 때 모두가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돈을 다 털어 넣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내 작업을 시작하는 첫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저희 아빠였거든요. 아빠한테 좀 가장 인정받고 싶다? 아빠한테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할 거야. 나 아빠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딸일걸?를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게 아빠의 고향을 담고 싶었어요. 근데 강원도 인제가 자작나무 숲으로 유명하고 저희 집 산 뒤에도 자작나무가 좀 꽤 있어요. 그거를 도자기에 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작나무를 어떻게 담을까를 표현을 하다가 막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다가 그냥 그 자체로 자작나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작나무의 수피를 표현을 했고 근데 자작나무라는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수피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거든요. 수피는 그 껍질을 말을 해요. 근데 자작나무 수피는 가로로 찢어져요. 근데 옛날에는 그 수피를 얇게 얘가 벗겨지니까 그걸로 이제 편지를 써서 마음을 좀 전달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이제 아빠한테 쓰는 거죠. 어떤 그냥 막 말하지 않아도 이걸로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작나무가 밖에는 그 수피로 표현됐지만 안에 있는 도자기들은 다 까매요. 근데 그게 또 까만 이유가 있어요. 그 저희 아빠가 농사꾼이거든요. 전 농사꾼의 딸인데 아빠 얼굴이 항상 까매요. 해에 항상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까만 얼굴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로 작업을 쭉 시작을 했고 표현을 했고 그 자작나무로 첫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샤라웃 한 거죠. 아빠 고마워 이러고. 이 내용이 자사물에 쭉 이제 써져 있어요. 누가 읽던 말도 솔직하게 제 의견을 담았고 뭘 표현했고 뭘 담았다라는 거를 썼고 그거 말고도 뭐 변리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산딸기 다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지를 되게 사랑하시네요, 진짜. 아버지 그 자체라는 말 같아요. 하나하나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멋지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작나무 작업을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런 좀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빚은 도자기다 보니 작품으로서도 하나 보유해도 좋지 않을까. 저도 이걸 선물로도 종종 사서 드리고 있거든요. 가격도 조금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 솔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반성도 많이 하고 무슨 반성이요?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솔직해지고 이거를 당당하게 더 말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위축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작업이 점점 진행되고 일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밑보이고 싶지 그러니까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나를 나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모습은 조금 숨기게 되고 어떤 모습만 보여주게 네. 되고 이런 게 네.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스스로 조금 하나의 밀실 안에 갇히는 느낌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나를 나쁘게 볼 사람은 내가 뭘 하든 나쁘게 볼 거여가지고 그냥 너무 그렇게 빠져들지 마세요.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뭐 흙이 불을 견뎌내며 단단한 그릇이 되듯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도 매일의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단단해지길,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빚어가는 힘이 되길 러닝클럽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닝클럽의 이영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김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